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조업구역을 두고 근해어선과 연안어선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 교동택지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뚫릴 예정입니다. 사고 위험이 줄고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동해시가 재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서핑 명소인 양양해변에 서핑족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족자원 고갈로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가까운 바다로 들어오고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점점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데 어업인 간담회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도내 소형 체납기 어선 51척이 경북 해역에서 조업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민들은 남하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 관행적으로 경북까지 넘어간 적이 많았다며 당시 해경의 무리한 단속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전국에서 조업할 수 있고 10톤 미만 연안어선은 해당 시도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권자가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족 자원 고갈로 연안어선은 점점 먼 바다로 나가고 있고 근해어선은 러시아 수역과 대화퇴 어장 등에서 재미를 보지 못해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업구역을 놓고 업종 간 갈등이 빚어지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업구역을 구분해야 하는지가 주제였는데 업계별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12헬이 아무것도 잡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후속 조치를 해주시던 조업구역을 막지 마시오. 연안은 연안대로 조업구역이 명시가 돼야 되고 근해는 근해대로 명시가 돼서 서로 간에 그 구역을 치도하지 않고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을 구분하도록 연근해 어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구역 설정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조업구역 설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삼척시 교동택지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폭이 좁고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삼척시가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 이곳에 대형 터널을 뚫어 직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교동 7번 국도에서 세천년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광진길입니다. 주택지에서 해안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지만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길이 1km인 이 길은 특히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고 관광버스나 대형 차량은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고갯길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고 높고 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다니기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위험도 있고. 삼척시가 광진도로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국도에서 세천년 도로까지 길이 900m, 폭 10m로 직선화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인 고갯길에는 길이 280m의 터널을 개설합니다. 삼척시는 모두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설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초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터널 280m를 포함해서 총 9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고 사업은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교동 해안도로 직선화가 완공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대폭 줄고 교통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북평산업단지의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내년 3월에 끝남에 따라 동해시가 재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생산 실적이 부진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마다 지정하며 북평산업단지는 1995년 최초 지정 이후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158억 원의 자금이 입주 기업에 지원됐습니다. 동해시와 강원도는 올해도 물류비와 폐수 처리비 16억 원을 입주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에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동해 묵호와 대진, 양양 동산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두빛 보름달 해파리가, 삼척 증산에서는 커튼 원양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약한 독성을 지닌 해파리도 동해 묵호와 망상, 양양 물치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 맹독성 해파리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서핑 성지로 불리는 양양 지역 해변에 이른바 서핑종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내치고 앞으로 나갑니다. 큰 파도를 기다려 보드에 몸을 싣습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해도 또 도전합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양양 지역 해변마다 서핑족들이 밀려오는 파도를 가르며 짜릿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핑족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안전장구의 착용,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인 서핑 활동 시간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날에 서핑을 하려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드리시 미착용, 미등록 서핑 사업, 수상레저 활동 시간의 활동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한편 해수욕 구역 안에서 서핑을 하면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가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무분별한 폭죽 사용 등 생활민원과 몰카 촬영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대여성 범죄, 소음민원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서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최고의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양양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서핑족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해양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오늘 0시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됐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는 것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법 시행 첫날의 모습을 이병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재 시각 25일 0시 8분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뒤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감지기에 숨을 내뱉자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불이 깜빡입니다.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셨다는 이 남성은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가 나왔습니다. 술이 약해서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신 분이면은 더. 이제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단속에 적발된 60대 남성은 숨을 내뱉는 대신 들이마시거나 혀로 측정구를 막은 채 숨을 내쉬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방해합니다. 혓바닥으로, 아니, 혀로 막으시네, 이러고. 아니, 그냥 부는 거지? 저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경찰관과 10여 분 동안 더 실랑이를 벌이고 측정에 응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5%,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발효된 직후 실시된 음주 단속에서 원주에서만 3건, 도내에서 12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1% 사이의 수치로 적발된 4명은 종전에는 면허 정지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근길 음주 단속에서는 이른바 숙취 운전자들이 3명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 운전자였습니다. 처벌 수준도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버릇으로 굳어진 운전자들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가 염전해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군 경계철책 10.5km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까지 해안 감시 장비와 투광기 등의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강동 염전해변 경계철책 1.6km를 철거합니다. 또 연말까지 강동 등명해변과 연곡면 동덕리, 옥계면 도직항 구간 등 6개 구간 철책 8.9km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부에서 강릉 지역 경계철책 9.6km를 직접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권성동 의원의 1심 무죄 선고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사회 정의와 상식을 벗어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1심 선고가 최종 무죄 선고는 아니며 앞으로 사법부가 권 의원의 혐의를 두둔한다면 신뢰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영동 지역 시군에서도 열렸습니다. 오늘 강릉 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열린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는 보훈가족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 증서와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동해와 속초, 삼척 등 다른 지자체도 6.25 전쟁 6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호국 보훈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비해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응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 급식과 학사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락 지참이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 구입, 수업 단축과 교직원 대체 업무 투입 등 대응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산악 자전거 대회인 제20회 MTB 280 랠리가 오는 29일 삼척에서 열립니다. MTB 280 랠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9일 새벽 4시 삼척 장미공원을 출발해 이틀간 산악 임도 280km를 달리게 됩니다. 비경쟁 랠리인 이번 대회는 16시간 하프 코스와 36시간 풀 코스로 나눠 열리고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1일자로 서장급 등 소방경 이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릉 소방서장에는 진형민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양양 소방서장엔 고창호 방호구조과장, 삼척 소방서장엔 김동기 특수구조단장, 태백 소방서장엔 정종호 소방행정과 장비관리 담당이 발령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